나사의 소행성 충돌 실험. 보셨습니까? 실시간으로 이걸 우린 봤어요. 지난주에 보여줬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나사가 소행성의 궤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충돌 실험을 했어요. 이 소행성에 우주선이 갖다 박는 거예요. 실제로 박았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봤는데 이 실험의 이름을 다트라 그립니다. 더블 애스트로이드 리디렉션 테스트. 그러니까 이중 소행성. 소행성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는 걸 박으니까 더블이라는 게 붙였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테스트란 겁니다. 지구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소행성에 대해서 방어 방법을 한번 테스트해봤다. 우리가 우주선 충돌하면서 소행성을 과연 얼마나 휘게 만들 것이냐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왜 하냐? 뻔하죠. 물론 지구에서는 어떤 나라가 뉴클리어 웨폰을 얘기를 하면서 위태위태하지만 그게 무사히 지나간다 그랬을 때 무사하냐? 우주에서 무언가 떨어져서 외부적 요건으로 우리 문명이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을 막는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행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자주 떨어집니다. 등치 큰 것도 자주 떨어져요. 꽤 큰 것도. 이게 1994년에서 2013년까지만 떨어진 차트라고 하는데 많이 떨어지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대부분은 공중에서 이렇게 터지거나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주지 않죠. 참고로 저런 운석이 떨어지는 소행성이나 운석이 떨어졌을 때 피해를 주는 척도도 있습니다. 토리더 척도라 그러는데요. 그냥 만든 거죠. 만약에 맨 위에 있는 요 라인에 들어간다. 이거는 도시나 국가가 아니라 인류 멸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위는 인류 멸망 가능성이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 위쪽은 10위는 있으면 안 돼요. 요 아래도 말도 안 되는데 도시나 국가 정도의 가벼운 피해. 이게 가벼운 피해입니다. 도시 하나 날아가거나 국가 한두 개 무너지는 가벼운 피해가 요 구라인이고요. 여기까지 있으면 안 되는데 있을까봐 그런 거죠. 저 토리노 척도의 10이라는 거는 갖고 와 보면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재앙. 공룡이 멸망했던 그 정도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오면 안 되는 거죠. 10만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몇 천만 년, 1억 년에 한 번 오는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과연 그런 재앙적인 사건이 얼마나 자주 오냐. 우리 인류가 출현한 게 아주 조상을 빼면 인류다운 인류가 5만 년 전에 나왔다 그러죠. 지름 1km의 소행성이 지구에 박는 건 50만 년에 한 번. 5km 이상은 2천만 년에 한 번. 그러니까 5만 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게 박는 거는. 그러면 아니 5km 말고 조금 더 큰 놈은 없냐? 있습니다. 지름 10km 이상 소행성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6,600만 전에 있었던 백악기 팔레오기 멸종사건, 소위 KPG 유명하죠. 바로 공룡 느님이 치킨이 된 사건입니다. 공룡이 갑자기 닭다리로 등장한 바로 그 사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공룡을 키우기 시작하더니 그쵸 퍽퍽한 사람 빼고 다리가 좋아지는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바로 6,600만 년 전에 10km 이상의 소행성이 마지막 충돌된 알려진 건 요 사건이 KPG 멸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적도 있죠. 공룡이 치킨이 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저 멕시코만에 있죠. 유카탄 반도라고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미국 아래에 있는 요 반도 옛날엔 몰랐는데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엄청난 반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잔해 같은 게 있고 여기가 10km 이상 되는 운석 소행성이 탕 갖다 떨어진 그쵸 닭다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한 입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너무 옛날이니까 요즘 건 없습니까? 최근에 인류가 그래도 좀 봤던 충돌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없습니까? 두 번째 큰 사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첼리아빈스크 운석 충돌 사건이라고 그래요. 전혀 안 유명하죠. 2013년에 펼쳐졌는데도 안 유명해요. 왜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러시아 시베리아니까 이게 만약에 뉴욕이나 파리에 떨어졌으면 유명한데 러시아 첼리아빈스크라는 시골의 운석이 충돌했어요. 최근 100년 내 최대 충돌이고 크기는 약 20m로 추정이 됩니다. 사진도 있어요. 이 운석의 파괴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한 30배 정도로 보는데 다행인 거는 지상 30km 공중에서 폭발이 됐다 그럽니다. 폭발이 돼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저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대도시에 갖다 박았으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을 텐데 그건 아니고 공중 폭발이 되고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1,500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유명하진 않았죠. 게다가 운석이 떨어진 위치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구로 치면 거의 샌드백에 떨어졌죠. 샌드백에. 야 샌드백. 우리가 가드 치는데 보호대에 떨어져. 보호대에 맞았기 때문에 이런 데 떨어졌어요. 보호대에 맞아서 별다른 아픔이 없었고요. 다만 우리는 이 운석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어요. 이 운석을 어디서 봤냐? 워낙에 큰 운석이고 조각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수에 빠졌다 그래요. 이 운석을 인양을 많이 했어요. 운석이 뭐 금보다 비싸다며. 이런 저런 데서 막 인양을 많이 해서 이런 600kg짜리 운석이라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많이 인양이 돼서 조그만 것까지 포함해서 이 운석을 여러분들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 전 2013년에 떨어졌고요. 2014년 러시아가 소치 올림픽을 했어요. 세계 이목을 끌 조류의 기회입니다. 뭘로 이걸 이목을 끌어야겠어요. 그래서 금메달에 박았어요. 뭘 박았습니까? 100년 내에 떨어진 최대 운석을 금메달에 박았어. 여기 써있죠. 첼리아빈스키 운석 2013년 2월 15일 운석 조각을
금메달을 박아서. 다 박을 수는 없고 금메달이 더 많으니까 한정판으로 했습니다. 10개. 이거 누구한테 줬냐 10개를. 떨어진 날이 여기 써있죠. 첼라빈스키 운석이 떨어진 2013년 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소치올림픽이 2014년에 펼쳐졌죠. 그럼 정확히 1주 전이 된 2014년 2월 15일에 우승한 사람 10명한테만 금메달을 준 겁니다. 그 앞뒤로는 안 주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못 받았고요. 그날 그래도 본 건 러시아 선수로 출전한 안현수 선수가 받은 금메달에 운석이 그날 금메달을 땄어요. 2월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없었지만 안현수 선수가 메달 칠 때 전 국민이 봤어요. 전 국민이. 물론 이렇게 대충 보고 이게 씌워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저걸 열어보면 이렇게 첼라빈스키 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현수 선수의 운석 메달을 우리가 전 국민이 봤는데 그게 100년 내 떨어진 최대 운석입니다. 최대 운석의 조각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것 현대 인류가 기록한 최대 지구 충돌 이벤트는 또 유명하죠. 퉁구스카 대폭발이라 그러는데 유명하다기보다는 이 분야에서 유명하죠. 1908년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몰라요. 왜냐? 역시 지구의 샌드백에 떨어졌어요. 러시아 시베리아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야 이거는 저 첼라빈스키 운석의 10배에서 100배라 그립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요 조그만 원이 첼라빈스크 운석이고요. 큰 게 퉁구스카예요.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게 만약 진짜 뭐 뉴욕이나 파리에 떨어졌으면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 뭐야? 교과서에 뭐 대문짝만하게 실렸을 텐데 떨어졌을 때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숲에서 8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졌다. 쫙 쓰러졌다. 하지만 안 유명한 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1908년 아주 춥고 사람이라고 찾아보기 진짜 힘든 시베리아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야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사하라 사막을 제외하고는 이거 사하라도 위험하지. 거기 사람 많은 옆에 이집트도 있고 한데 지구에 남극 북극 제외하고는 여기보다 좋은 데가 있을까 싶긴 해요. 바다에 떨어졌으면은 그 쓰나미일 거 아니에요. 여기 떨어졌으니까 처음에는 못 떨어졌나? 뭐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게다가 1908년이면은 여기 사람 누가 있겠어. 1908년 러시아도 위태위태한 때고 조금 있다가 세계전쟁 펼쳐지고 하니까 관심이 없어. 관심이 뭐가 떨어졌나 했을 텐데 만약에 진짜 뭐 베를린이건 뉴욕이건 뭐 어디건 대도시에 떨어졌으면 20세기 최대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행히 그렇진 않았고 이게 또 공중 폭발했습니다. 역시 지상에 충돌하진 않고 고도 50km에서 분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거 말고 이거 인류가 알고 있는 거고 지구 역사상 지구에 흔적이 남아있는 가장 큰 소행성 충돌은 뭐냐? 아까 전에 그 뭐 한 입만 베어물은 공룡을 멸종하게 한 유카탄 반도의 그거냐? 아닙니다. 걔는 약과예요.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건 직경 300km짜리. 미쳤다. 이거는 운석이 아니라 지구 땜빵이죠. 원형 탈모인데 브래드포트 크레이터라 그러는데 직경 300km고요. 이거 떨어지면 인류 멸망이 아니라 지구 역사에 있는 대멸종이 아닐까? 20억 년 전으로 추정이 된다 그럽니다. 나중에 인공위성 공중에서 보니까 안 거예요.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충돌로 추정이죠. 이거 발생하면 이거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땜빵이에요. 땜빵. 원형 탈모가 났는데 참고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저 크레이터 말고 돔으로. 이거는 운석이 충돌한 다음에 그 리바운드한 자리가 튀어나온 게 요게 건물입니다. 이게 도로예요. 도로. 이게 지금 차도로예요. 이게 지금 받고 끝이 들어갔다 튀어나온 게 지금 여기라고 한다고 하고 이걸 브래드포트 돔이라고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충돌. 그러면 지구의 흉터가 뭐 있고 해야 되는데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충돌. 이건 가설입니다. 자이언트 임팩트 가설이라 그러는데 일명 빅 스플래시. 45억 년 전에 지구에 거의 지구 절반만한 지구 절반이 뭐야? 300km, 100km가 아니라 지구 절반만한 놈이 와서 부딪혔다. 그때 45억 년 전에 태양계 정신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더니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게 바로 자이언트 임팩트 가설입니다. 아니 이건 운석이 아니라 행성 충돌이잖아. 소행성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 지구상에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게 45억 년 전에 뭐가 남아야지. 남아있어요. 맨날 봅니다. 어디서 봐요? 지구에서 안 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보죠. 이렇게. 하늘에서. 야, 저기 있다는 거지, 저기. 이게 소위 달 탄생 가설이죠, 가설. 이론입니다, 이론. 뭔가 와서, 큰 놈 와서, 팍! 부딪혀서 대가리 깨져서 날아간 게 합쳐서 됐다. 이제 달 탄생 가설이라고 할 수 있어. 가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고요. 큰 놈 와서 부딪혔다. 대부분 이거죠. 충돌해서 쾅! 창창창창창창창 깨져갖고 주변에 있다가 합쳐진 게 문이다라는 이제 문탄생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소행성이 아니라 이 정도면 행성 충돌이죠. 행성 충돌. 하여튼 뭐 이런 가설이 있고요. 자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사의 소행성 궤도 변경 임무를 생각을 해야겠죠. 나사가 2013년부터 인류를 구하는 프로젝트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아이다 프로젝트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해보겠다. 우리가 소행성 궤도 변경이라 그러면 영화 아마겟돈에서 소행성에 얘들이 착륙을 하죠. 지구를 향하는 소행성에 착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영화니까 시추를 해갖고 구멍을 뚫어갖고 안에 핵폭탄을 심고 그 우주선이 날아서 떠나는데 하필이면은 그 발사장치가 꼭 그때 고장나죠. 원래 영화는 고장나요. 기폭장치가 하필이면 고장이 나서 미국인이었던 브루스 윌리스가 전 세계를 위해서 미국인이 희생을 해서 지구를 구하는 영화가 됐죠. 기폭장치 안 고장났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꼭 뭐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누르는 뭐 이런 영화가 됐는데 야 그러면 소행성에 정말 핵폭탄을 심는 계획이었냐? 2013년에 처음 나왔던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물론 맨 처음 나왔던 아이디어는 아니겠지만 소행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막 지구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몇 킬로 그러니까 그물로 포획을 해서 진짜입니다. 있었던 아이디어입니다. 첫 아이디어가 이거였어요. 이게 우주선이고 그물로 얘를 싼 다음에 보쌈 싸듯이 싼 다음에 끌고 이동하면 된다. 보내서 진짜로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우주는 에너지가 좀만 있어도 이 마찰력도 없잖아요. 툭 밀면 쭉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조금만 쓰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조금 밀면은 궤도가 조금 바뀌고 옆으로 1도만 가더라도 이렇게 빗나가니까 이걸 포획하면 된다. 포획해서 끌자라는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한번 얘가 끄는 거죠.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이게 과학자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구상도가 있습니다. 간다, 그물로 산다, 씌운다, 묶은다, 다른 놈이 끈다. 끌어서 딴 데 보낸다라는 건데 근데 이 그물을 그러면은 여기 내려서 이 소행성을 그물을 뭐 묶고 내려서 뭐 작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개발해요. 꼭 이걸 위한 로봇은 아니었지만 우주 로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웃기게 보이십니까? 개코 로봇. 자, 우리 개코 로봇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 For this robot, he's now a professor at MIT. You may have seen his cheetah robots. 오, 저거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탑니까? 저런 식으로. 그 어디다 쓰냐? 저게 만약에 저런 뭐라 그러냐? 접착, 짝짝이, 찍찍이? 우주에서는 뭐 끌고 할 때 저런 찍찍이가 있어야 붙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We're trying to miniaturize robots, get them as small as possible. So you can see here the microspines. surfaces. 개코를 활용하면. And you'll notice there's no safety line. We try and make 우주에서 저런 운석 위에서 소행성 위에서 저렇게 간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서 뭐 야 떨어졌다. 이런 거를 연구했다는 거죠. 자, 저런 걸 연구해서 저런 걸 통해서 줄을 묶어서 그래서 가면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행성에 내려서 뭐 묶거나 아니면 돌 같은 거 가져올 때도 찍찍이가 있죠. 개코 찍찍이 쫙.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거. 저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 찍찍이로 나무들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거나 이제 묶거나 할 수 있는 이제 저런 기계들을 나사는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별걸 다 개발하다가 하지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뭐 그물로 씌워서 하는 것보다 제일 쉬운 건 소행성에 로켓이나 우주선 등을 부딪히는 거죠. 땅 깨면은 부딪히면은 그냥 없어지니까 그거 언제 끌고 있어. 사실 2005년에 이미 혜성에 우주선 충돌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궤도 변경이 아니라 딥 임팩트, 혜성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건데 한번 했어요. 인류는. 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어쩌 보이진 않지만 저게 혜성에다가 가서 부딪힌 거예요. 어때? 딥 임팩트가 부딪힌 모습인데 소리가 없으니까 별로 멋져 보이진 않네요. 대단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선 충돌이 과연 소행성의 궤도를 얼마나 바꿔낼 수 있을까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소행성을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라는 행성인데 왜냐하면은 두 개가 함께 돌아가는 소행성이에요. 소행성. 그래야 우리가 조그만 놈 디모르포스라는 놈한테 가서 부딪혔을 때 잔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잔해가 하필이면 퉁 튀어갖고 지구로 오면 안 되겠죠. 이게 지구로 오면 잔해가 튀어도 옆에 있는 큰 놈이 중력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소행성을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더블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트가 됐습니다. DART가 됐는데 2021년 11월 충돌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다트를 실은 로켓이 발사됐고요. 지금 이 다트가 엊그제 610km 시속 24,000km로 아까 보여드린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에 부딪힐 예정이었습니다. 24,000km 쫙 가고 있었고 참고로 이걸 그냥 부딪히는 거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유튜버를 위해서 나르코라고 불리는 카메라도 장착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카메라 하나 있어요. 가서 부딪힐 놈이니까 무게만 잔뜩 만들어갖고 카메라 하나로 이 역사적인 장면을 찍으려고 그래서 찍었습니다. 엊그제 충돌을 했죠. 요렇게 요게 이제 저 카메라로 찍은 거를 합성해서 충돌 직전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트입니다. 다트. 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잖아요. 다트가 지금 우주선이 지금 직진을 하고 있는 거 가서 부딪히려고 여러분들이 가서 부딪히려고 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보내다가 터져서 이미지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터져서 이미지가 잘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셨지만 우주선이 하면서 가서 부딪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보내다가 만 거를 제외하면은 충돌 3초 전에 촬영한 디모르포스의 마지막 이미지, 아니면은 정말 마지막 이미지는 충돌 직전 마지막 이미지니까 카메라가 머리 박기 직전 진짜 거기에 가서 찍은 게 이 모습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충돌 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나사 직원 이제 환호하는 모습들, 나사 홈페이지가 있고요. 하죠. 뭐 이런 거 있고, 참고로 이 모습을 찍기 위해서 저 다르코 카메라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로켓을 하나 더 보냈어요. 우주선을 저거 찍으려고. 이탈리아 우주국이 같이 발사한 리사 큐브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옆에서 찍은 겁니다. 충돌 직후의 모습. 터졌죠. 조금 다른 장면으로 찍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같이 찍으려고, 관중 있어야죠. 관중. 이제 카메라 들고 뒤에가 따라가서 찍었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우주만환경들도 찍었어요. 이거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임스 웹과 허블이 찍은 충돌 직후 빵 터지는 거, 이런 사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 실제로 궤도가 바뀌었냐 아니면 어떻게 됐냐 라는 걸 지금 우리는 멀리서 잘 알 수가 없죠.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알기 위해서 2024년에 우주선 헤라를 발사합니다. 과연 어떻게 됐나? 얼마나 박살이 났나? 뭐가 깨졌나? 궤도가 바뀌었나? 2026년에야 돼서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이 충돌의 장면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낄 수 있냐? 놀라운 팁인데요. 구글에서 지금 됩니다. 구글에서 여기 더블 에스트로이드 리디렉션 또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갑자기 우주선이 지나가더니 부딪힙니다.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구글에 부딪혀요. 그리고 구글이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요. 부딪히면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뀐다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구글을 킨 다음에 시구하면 오더니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도 나사가 돼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바뀌죠? 귀찮은데 해달라고 쳤어요. 되죠. 자, 보셨죠? 지금 지나가다 축 치는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나갑니다. 쿵! 어우, 야, 방향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돼요. 저렇게 쿵 치면서 여러분들 모니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불편하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실험을 몸으로 겪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한 겁니까? 우리는 문명을 구했습니다. 문명을 구했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쿵 쳐서 안 그랬으면은 그거 직통으로 박는 건데 방향 이렇게 바꿨죠. 바로 문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할 수 있는, 해냈죠. 내가 해냈습니다. 몇 대 몇인지는 그 2026년에 이제 우주선 헤라가 이제 가면은 가서 봐야죠. 어느 놈이 잘못했는지 몇 대 몇인지 충돌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